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딱풀 1월 7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폭설의 한파까지 몰아닥쳤습니다. 전국적으로 어제 많은 눈이 왔었죠. 어제 저녁에.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체감 온도가 서울 같은 경우에 영하 23도 상당히 추운 날씨입니다. 자, 오늘 아침 조간신문의 일면 톱은 거의 다 코스피 주가가 사상 처음으로 장중 3천을 찍었다. 자, 그런 기사들이 일면 톱을 장식했습니다. 뭐 경제신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러 언론들이 다 코스피 3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학개미의 힘, 코스피 사상 첫 3천고지 밟았다. 자, 이런 기사들이 일면 조간신문 일면 톱인데, 자, 조선일보 일면 톱이 상당히 단독 기사입니다. 단독 기사인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1월 1일 날 이것을 화두로 던졌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금 사면을 그동안은 한 묶음으로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고 보도가 되고 했는데 분리를 했다는 겁니다.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을 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보류를 한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또 형집행 정지라는 또 다른 형태로 석방을 한다. 뭐 이런 논의들이 지금 이 정권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국민 화합 뭐 이런 거라면은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죠.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사면하면 됩니다. 아무 조건 없이. 너무 오래 구치소에 있었고 뭐 국민 화합을 위해서 사면한다. 이렇게 앞으로 뭐 국민 통합을 위해서 같이 힘을 모아 나가자. 이렇게 하면은 끝나는 문제를 여기 괜히 민주당 대표가 뭐 건의를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최고위원회의를 열어서 사과를 해라. 용서해라. 잘못했다고 해라. 그러면 뭐 사면해 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그러다가 지금은 또 분리 이렇게 나오니 이것이 과연 진정한 국민 화합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은 4월 서울시장 또 부산시장 보궐선거 내년 대선을 겨냥한 정치적 포석인가 이런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선일보 일면 톱 보시면은 일단 오늘 위에 사진은 퇴근길 폭설의 교통대란 서울 오늘 체감 온도가 영하 23도 어젯밤에 승용차들을 막 밀고 가는 그런 사진이고요. 그 아래 보시면은 분리사면 이야기가 나옵니다. 박근혜는 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보류. 자, 이 부분이 어떤 목적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청와대가 전직 대통령들의 동시 사면 아닌 선별 사면을 논의를 하고 있다. 선별 사면, 선택적 사면이죠. 이것도 그동안 뭐 문재인 대통령은 항상 여러 가지 어떤 뭐 유감 표명할 때도 선택적으로 하고 다 선택적으로 해왔습니다. 이 선택적 사면인데. 여권 핵심 관계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대통령을 동시에 사면하지 않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먼저 사면을 한 뒤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이 아닌 형집행 정지 등 다른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14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그때는 사면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국민 여론을 수렴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할 것 이런데 국민 여론이 아니죠. 지금 정치적인 포석으로 다 하는 겁니다. 국민 여론은 지금 최근 여론조사 보면은 거의 반반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다른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혐의로 4년 가까이 수감 생활을 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같은 개인 비리라서 또 따로 취급을 하겠다. 자, 상당히 지금 명분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두 사람은 상황이 다르다. 보석으로 또 MB는 보석으로 한번 풀려났었다. 이렇게 분리 사면을 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분리 사면을 하기 위한 명분을 지금 찾고 있는 그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친문 지지층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는 것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MB에 대해서는 대통령 권한인 사면이 아닌 법무부 소관의 형집행 정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자, 이거 법무부 소관이 아닙니다. 정권 차원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제가 한번 소개를 들었지만은 2019년에 이 형집행 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그때 유영아 변호사가 살을 애는 듯한 통증, 뭐 칼로 베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면을
신청을 했는데 기각됐죠. 기각될 때 서울중앙지검에서 기각을 했는데 서울중앙지검장이 그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또 한 번 기각됐는데 그때도 윤석열 검찰총장이었고, 사실 이것은 형식적으로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서울중앙지검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결정할 수가 없죠. 법무부 차원에서도 못합니다. 문재인 정권 차원에서 하는 것이죠. 그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심한 이 통증, 고통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병원에 있을 때도 잠깐 나와서 성모병원에 있을 때도 신청을 했고 했는데, 신청을 하려고 했었죠 그때. 그런데 이 상황을 보니 아니다, 성이 안 날 것 같아. 그래서 포기를 하고, 그런 상황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이 명분을 만드는 거죠. 뭐 MB 형제평정제 이거는 내가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고 법무부, 뭐 서울중앙지검 권한이야, 이렇게 하면서 명분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상당히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을 하고 MB는 보류를 하고, 이렇게 일종의 선별 사면, 이것은 어떤 차원인지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무조건적이고 국민통합 차원에서 석방을 하려는 건 아닌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략적 선거용, 또 국정 실패 시선 돌리기용, 그런 사면이다. 이것을 스스로 뭐 인정을 하는 그런 꼴이 돼가고 있습니다. 자,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1월 인터뷰에서 이 사면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는 야권 분열용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 실제로는 그 논란이 일어나고 나서 여권이 분열됐죠. 문재인 열성 지지층들이 일제히 반발을 했고, 민주당 뭐 긴급 최고위원회 열어서 뭐 용서를 뭘 해달라고 해야지 사면한다, 뭐 반성해야지 사면한다, 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여권이 오히려 분열이 되는, 문재인 정권 열성 지지층들의 반발로 여권이 분열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심지어 여권 안에서 이낙연 아웃, 뭐 대권주자군에서 탈락해야 된다, 추미애가 들어가야 된다, 추미애 인,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 분리 사면론, 선별 사면론, 이것이 어떤 목적인지 또다시 조선일보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분리 사면, 지지층 달래고 야권 분열도 노리나. 지지층을 달래면서 야권 분열, 두 마리 토끼 잡기죠. 자, 지지층에서 반발을 하니, 그러면 이명박은 안 되고 박근혜만 하겠어. 그러면 박근혜를 또 석방을 하면은 야권이 분열되죠. 야권 분열이 두 갈래기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쪽, 반대했던 쪽이 또 서로 책임론을 놓고 어르렁 되겠죠. 또 하나 있습니다. 박근혜 석방, 이명박 보류, 이렇게 되면은 또 과거 친박과 친이계에 또 서로 의견이 달라서 분열이 될 수가 있죠. 자, 이런 상황까지 다 노리는 것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 지지층 결집.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은, 박근혜를 석방을 하는데 왜 지지층이 결집을 하느냐. 이명박 때문에 그런 효과를 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했죠. 수사를 받다가. 그래서 그것을 두고 친문 쪽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때 뇌물 사건으로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몬 이명박 전 대통령은 용서하면 안 된다. 자, 그런 분위기가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일단 사면의 대상에서 제외를 한다. 그렇게 하면 열성 지지층들이 박근혜를 사면을 해도 어느 정도 이해할 것이다. 자, 그런 논리입니다. 상당히 정치적인 노림수가 숨어있는 그런 이야기죠. 문 대통령이 선별 사면을 할 경우 이 국민통합이라는 사면 취지는 퇴색되고 야권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런 우려가 나온다. 당연히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1심 재판 때부터 변호인 선임을 포기하고 재판을 불응했죠. 그리고 다음 달이면 1400일이 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수감기간, 이것은 내란 혐의였던 전두환 755일, 전두환 전 대통령 750일, 비자금 혐의 노태우 전 대통령 767일보다 훨씬 길다. 1400일. 자, 그런 이유들을 대면서 사면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당장 사면은 어렵다는 말도 나온다. 제가 드린 그 이야기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MB와 관련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다른 기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MB를 사면하면 민주당에 등 돌릴 지지자가 적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선별 사면을 할 경우에는 야권이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로 분열을 할 수도 있다.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죠. 탄핵 찬반에 더해서 친박 친이가 분열을 하는 그런 상황을 노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도 사실 모릅니다. 자, 다른 기사도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오늘 단독 기사인데, 오늘 아침에 어젯밤 눈이 많이 와서 결빙이 된 관계로, 도로가 많이 결빙이 된 관계로 제가 있는 이쪽 강화문까지 아직 배달이 안 된, 지금 아침 이 시간까지 배달이 안 된 신문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배달된 신문을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조선일보 사이면입니다. 제가 어제 잠깐 주미의 사표 미스터리 이 이야기를 들었죠. 그것이 오늘 다 조간에 조선과 중앙일보의 기사로 등장을 했습니다. 12월 19일 날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위원회에서 했던 그것을 재가를 받기 위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로 들어갔죠. 청와대에 들어갔는데 그날 미스테리가 발생을 합니다. 뭐냐면은 그날 제가 어제 설명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에게 그만 물러나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결국은 윤석열 축출을 결과적으로 성공을 하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또 청와대의 민정수석도 그 기획을 제대로 못하고 예상을 제대로 못해서 4개월 만에 교체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아마 1년 동안 윤석열과 충돌했지만 윤석열 축출에 실패한 추미애에게 그만 물러나 달라. 그리고 내가 자진 사퇴 형식으로 해주겠다. 경질이 아니고 잘못해서 경질이 아니고 자진 사퇴 형식으로 해주겠다. 그러니 그날 당장 춘추관으로 가라. 춘추관은 저 뒤에 보이는 청와대의 한쪽에 있는 기자실입니다. 기자들이 모이는 곳. 그리로 가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춘추관에 가서 기자들에게 스스로 내가 사퇴한다고 설명을 해라. 완전히 100% 자진 사퇴하는 식으로 완전히 타의가 아닌 자의로 하는 식으로 해줄 테니 거기 가서 하라. 그렇게 하니 못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추미애 장관이 이제 언론 취재, 조선중앙 취재에 의하면은 추미애는 못 물러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물러날 수 없다 이렇게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면은 경질을 해버리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났다는 겁니다. 지금 취재 결과 두 언론사에서 취재를, 유력 언론사 두 군데서 취재를 했으니 아마 팩트에 가까울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 추미애 장관이 그러면 마지못해 그럼 그렇게 하겠다. 고 하고는 나와서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와서 춘추관으로 가지 않고 바로 차 타고 청와대를 떠나버렸다. 그리고 마지못해서 그렇게 하고 나서 춘추관에 가지 않고 떠나버리고 사표도 정식으로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무부 장관 역할을 계속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전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사의를 표명하고 바로 사표 수리되고 바로 짐 싸서 청와대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호수 법무부 차관이 대행을 했죠. 그런데 추미애 장관은 사표를 제출한 상태에서 후임자가 박범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도 계속 장관직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정상적인 개각 과정이라면은 어제 제가 설명드린 대로 개각 과정이라면은 후임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서 정식 임명이 될 때까지 전임자가 합니다. 전임자가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표를 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표를 내면 조국처럼 바로 나가고 바로 차관이 권한 대응을 하는데 지금은 조국과 같이 사표를 냈는데 추미애 장관은 계속 이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조선일보 보시면은 사의면 사의 표명 추미애 실제로는 경질을 당했다. 사의를 표명했다고 청와대에서 발표를 했죠. 추미애 장관은 본인 입으로 사표 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청와대가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실제로는 내가 물러나겠다고 아니고 물러나라 해서 경질당했다. 자, 이 심청 취재기사입니다. 지난달 16일 윤석열 징계 제가 받은 날 청와대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자진 사퇴가 아니라 추미애 경질됐다는 이야기가 법조계에서 지금 쫙 퍼지고 있다. 아직 추 장관이 청와대에 사직서를 보내지 않은 채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다. 참 이상한 일이다. 이런 말들이 막 나온다. 사의 발표 당일 사표가 처리되고 곧바로 차관 대행 체제로 갔던 조국 전 장관 때와 비교된다. 자, 이런 말도 있고요. 조선일보 취재를 종합하면은 12월 16일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제거받기 위해서 청와대로 들어갔죠. 그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만났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개각 같은 인적 개편의 필요성이 있다. 물러나 달라. 그런데 추 장관은 거부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이 경질하겠다. 해고하겠다 이 말이죠. 파면하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추 장관은 그제야 문 대통령 요구를 받아들였다. 그런데 문 대통령과 얘기가 끝난 뒤 원래는 추 장관이 직접 청와대 춘추관으로 가서 본인의 거취를 직접 밝히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 100% 자진 사퇴 모양새. 그런데 약속과 달리 청와대를 추미애 장관은 그냥 나가버렸다. 대통령 요구에 불복하겠다는 뜻으로 비칠 행동이었다. 자, 한 법조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추미애 장관은 사직서 제출 등 절차를 밟지 않아 청와대를 곤혹스럽게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청와대 영이 먹히지 않은 셈이다. 주무 장관인 추 장관이 그 자리에 있는 게 낫다는 계산도 청와대가 한 것 같다. 이런 말도 나온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것은 이 코로나 동부구치소 코로나 감염 사태 터지고 책임론이 불거졌죠. 그래서 그 책임론을 일단 마지막까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리에 있으면서 몽땅 뒤집어 쓰고 나가라. 뭐 이런 이야기, 이런 분석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몇 개 언론은 아침에 결빙 사태로 신문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앙일보 기사를 소개를 해드리면은 중앙일보 8면 아래 기사입니다. 추미애 사의 미스터리. 청와대 발표는 발표대로 자의가 아닌 타인가? 자, 인터넷에서 출력한 기사입니다. 자, 이런 기사, 조선일보 기사와 비슷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 표명을 했다. 이렇게 청와대가 발표를 했는데 20일이 지나서도 공식 사표 수리 여부는 밝히지를 않고 있다. 청와대가. 그래서 추 장관이 청와대 발표와 달리 실제로는 사직서를 내지 않았다는 전언이 확산되고 있다. 법조계 증거에서 막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그때 당시 청와대가 그때 공식 발표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나와서 했죠.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거취 표명을 높이 평가해 숙고하고 수용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결국 쏘였죠. 전혀 사실과 다른 그런 내용을 브리핑을 한 겁니다. 서로 뭐 사퇴하라 못한다, 춘추관 들러라, 그러고 가겠다 해놓고 그냥 청와대 나오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아주 스무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추미애 장관은 청와대가 사의 표명을 했다 이렇게 발표하기 4시간 전에 공식 행사에 나와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었기 때문에 추미애는 4시간 그 전까지 전혀 물러날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6일까지 추미애 장관 입에서 사표를 냈다는 말은 나온 적이 없다. 어제 한 언론 인터뷰, 한겨레 인터뷰입니다. 거기서 사직하게 된 이유를 질문을 받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다 보면 돌불에 걸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묘한 요원을 남겼죠. 그리고 현재 실제로 또 추미애 장관이 장관직을 계속 할 수 있다. 이것은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전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교체 대상에 올라서 후임자가 발표가 돼서 인사청문회를 했지만은 그 후임자가 자진 사퇴,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서 자진 사퇴하는 바람에 김현미 장관이 장관직을 더 했습니다. 자, 그것처럼 그 과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추미애 재신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41만 명이 동의를 한 그런 친문 쪽에서 적극적으로 막 추미애를 밀고 있죠. 그리고 지금 박범계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매일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직 국회 인사청문회도 하지 않았는데 언론 검증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혹시라도 결정적인 한 방이 나올 경우에는 박범계가 낙마하면 추미애 장관이 계속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문재인 정권 들어서 여러 가지 미스터리한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다른 정가의 주요 뉴스는 뭐 양정철 문재인 대통령 복식 양정철 씨가 또 미국에 간다.
아마 또 내부 안에서 무슨 뭐 권력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정철 비서실장 뭐 하마평이 나왔는데 다른 사람이 됐죠. 유영민 됐죠. 그래서 무슨 권력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정권 말기에 가면은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데 이너서클 안에서 그 갈등의 일환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미국에 또 간다. 양정철 미국에 또 간다. 이런 기사인데 저번에도 뭐 일본 갔다 미국 갔다 막 초기에 그렇게 했죠. 그것도 내부 권력 투쟁의 일환이었다는 것이 나중에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 경선 국민의힘 100% 여론조사로 정진석이 이렇게 이야기하니 안철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안철수에게 아재 입당을 하라, 국민의힘 입당을 하라 이렇게 로보콜을 보냈는데 조금 전에 나온 바로는 또 오늘 김종인 안철수 뭐 회동을 한다고 했는데 경선 룰에 의해서 경선 룰을 정하기 위해서 그것이 또 무산됐다는 소식도 조금 전에 들렸습니다. 1월 7일 목요일에 보내드린 조간 땅풀이었습니다.